한 8개 정도 학교,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는 사립학교 중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는 가서 얼마든지 수업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교를 졸업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성적이 그대로 인정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생활을 하겠다. 라고 알아보시거나. MJ를 제가 17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MJ가 독특한 게 아까 말씀처럼 한국의 입시학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 내신 성적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외국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실제로 생기부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 쪽을 가려고 하면 학과에서 바이올로지 쪽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성적이나 수상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국에서 필리핀에 왔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입시 환경은.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서 똑같처럼 외국에서도 그런 입시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다? 아니죠. 자, 간단한 얘기로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외국 살았고 그 다음에 쭉 외국에서 컸다고 하면 뭐 12년 특례 입학을 한국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로 나오면 3년, 4년, 5년 정도의 공부를 통해서 외국 대학 간다. 사실은 아무 대학 갈 수는 있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대부분 그렇게 오신 분들 고등학생 1학년들 엄마 아빠들이 저한테 엄마나 오셔요.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다 도움을 못 드린 거 뭐냐면 저희 학생들과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디 반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 친구를 따로 관리할 수도 없고. 간단한 얘기로. 그래서 저희 학원에 방과후에 와서 공부했던 친구 중에는 딱 한 친구만 기억나요. 작년에 플로리다 대학교 주립대학을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148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엄마가 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딸이 거기서 그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시브닥터 유니버시티를.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팬데믹이 왔죠. 근데 안 나가셨어요, 이분도.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숙사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학원들이 이제 못 여니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소문 하셔서 저희를 알게 됐어요.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노했어요. 왜냐면 밖에서 저희 학원에 출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때 코로나 상황이고 팬데믹 상황이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가 좀 울다시피 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질이 좋았던 친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 자질이 있는 친구들은 좀 플러스 시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있는데 특히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온 친구들도 저희 학원에 지금 있는 친구들 보면 초등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 끝나면 바로 와서 공부를 해요, 저희 학원에서. 그리고 지금 세부에 그렇게 방과 후에 학생들을 우리나라 학원처럼 하는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관리가 필요해요. 비용 대비, 그러니까 비용이 싸지 않아요. 학교 비용, 그 다음에 교숙 비용,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초등학생들. 또 만만치 않아요. 엄마가 오는 것보다 얘만 보내라. 왜냐하면 끝나고 돌아가서 밤 시간에도 애가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하고 관계는 해라 안 해라 싸움하는 거잖아요. 학원은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규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율을 못 하는 거죠. 이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실갱이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성비로 따지거나 성과로 따진다면 사실 부모님이 안 오는 게 훨씬 유학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리핀의 학제라든지 세부에서 갈 만한 국제학교 몇 군데하고 언제 입학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학교라고 표현된 학교들은 통칭으로 따지면 사실은 필리핀 세부의 국제학교라고 표현된 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CIS라고 표현된 학교가 있는데 미국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라는 개념이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비인가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학교라고 개념을 정리하는 거를 저는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수업받을 수 있는 곳, 모든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하는 곳을 저는 이제 국제학교로 표현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제학교의 표현 중에 필리핀에 있는 세부에 있는 국제학교들이라고 표현되는 학교는 사실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는 정보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CIS, 그다음에 CIE. 여기는 세부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이라는 학교인데 여기는 뭐 영국계 학교라고 얘기를 해. 통칭. 뭐 캠브리지 계열이다. 물론 캠브리지 계열일 수 있죠. 근데 여기를 국제학교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고 하죠. 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립학교들은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들이 괜찮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들은 추천할 수 있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아테네오라는 학교, 아테네 대학의 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테네오라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 국제학교의 학교들도 있고요. 또 브라이트 스쿨이라는 학교도 있고 또 저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빨리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한 8개 정도 학교,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사립학교 중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는 가서 얼마든지 수업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교를 졸업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성적이 그대로 인정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영어로 수업받는 것 포인트 1번, 2번은 그 학교를 졸업해서 그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그대로 외국대학에 입학할 때 인정이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가 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학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천차만별이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CIS는 얼마나 한다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 학비만? 네. 기숙사비까지? 기숙사비가 한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4, 5천 될걸요? CIS.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천에서 4천 사이는 맞습니다. 브라이트는 예를 들면 얼마나? 브라이트 스쿨이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50, 300 정도? 1년에? 1년에 네. 학비만? 네. 그 정도 수준들이 CIE 같은 경우가 600에서 800만 원 사이거든요. 1년에. 아테네오는 그 정도입니다. 250, 300 정도. 비교적 학비는 뭐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들은 싸네요. CIS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가성비는 저는 사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입학 시기는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한 두세 개 학교가 나라가 3월 학기잖아요. 네.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9월 학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현재 입학 시기는 7월부터 9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7월 입학하는 학교가 있고 8월 입학하는 학교가 있고 9월은 넘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그리고 네. 그 다음에 5월까지. 네. 네, 이렇게 한 학년이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 뭐 1학기, 2학기 개념이 있는 건가요? 엄격히 따지면 있죠. 보통은 7월, 8월 달 입학하면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방학 때까지가 한 학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쿼터로 하잖아요. 2학기 때도 입학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입학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조금 입학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죠. 뭐 어떤 거냐면 한 7월 입학인데 한 8, 9월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간 주재원들이 많다 보니까 주재원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 보통 학기가 5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3월 학기란 말이죠. 2달의 갭이 있었어요. 그러면 1년을 꿇든가 학교를 뭐 검정고시를 하든가 이렇게 됐거든요. 한 4, 5년 전까지. 이렇게 되니까 주재원 나갈 때 불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좀 나가는 것 자체를 학제 때문에 상당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민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6월까지 기다려줍니다. 중간고사 끝나도 기다려줍니다. 고등학교도. 입학을? 네. 그러니까 그것은 고등학교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고요. 성적 때문에. 내신 때문에 다르긴 하는데 중학교까지는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 학기를 간다고 생각하는 게 7월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는 게 맞고요. 2학기 때 들어가는 거는 한국 1학기를 받고 2학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본 적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럼 필리핀
국제학교에서 1년 공부하고 그냥 한국에 다시 네. 돌아왔을 때 학년을 인정해 네, 주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재량은 아니고요. 일단은 네, 저희가 저희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 한국 대사관,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이 학교 인정해 준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증을 해주면 들어올 때 성적 서류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포스티유만 하면 인정을 해준다. 아포스티오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필리핀 대학은 아포스티오 해야 되거든요. 공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예가 있나요? 네. 바로? 학년을 인정받아서? 네, 저희 학생들 대부분 한국 돌아온 친구들 2년 정도 하고 돌아온 친구들은 그렇게 된 친구 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중3 때 가서 필리핀에서 2년 공부하고 한국에서 고3으로 복학을 고3은 아니었고요. 고2. 중학교 2학년 1학년 마치고 1학년 여름에 와서 고등학교 1학년을 세부에서 다니고 팬데믹 때 이제 상황이 그래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을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거는 뭐 학부모가 알아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는 다 해드리고 학교를 선택하는 건 이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그 학교에가 그 시기에 티오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뭐 받아주면. 아니,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A라는 학교가 있는데 A 학교가 티오가 없어요. 그 B로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사실 근데 추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국에서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과 외국에서 한 2년 정도 세부에서 외국 대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의 차이의 괴리감에서 예를 들어서 배웠던 과목의 차이라든지 또는 학력의 차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학을 떠났던 친구들은 영어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한국에서 계속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포가 잘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갔다 와서 리턴을 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잘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생의 예를 들죠. 있었던 실제 사례를 드린 거 말씀드린 거는 이 친구는 자사고를 가려고 했어요. 1학년 마치고 들어와서. 근데 자사고에서 실제로 티오가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자사고를 하고 싶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저도 그때 알았는데 학생 스스로가 자사고에서 공을 뽑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부가 나오는 거죠. 가가 나오면 편입이 되는 거고 부가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모든 나라에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2학년 올 수 있다. 그 성적이 인정된다는 얘기, 1학년 성적이. 다만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좀 다르게 성적에 대해서는 있겠죠. 요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학교별로. 두 번째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능을 준비했던 친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를 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건 사실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입학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들, 재학생들이죠. 두 번째는 졸업자들, 재수, 삼수 뭐 이렇게 된 친구들, 졸업한 친구들이죠. 세 번째가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검정고시죠.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죠. 한 6년, 7년 전부터. 회고등학교 졸업자. 그러니까 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중에 그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학생이 혼자 유학 가는 거를 미인정 유학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유학을 간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가서 그래서 부모님이 외국에 살게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12년 살았다. 거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 살고 한국을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면 12년 특례 입학, 그러니까 특례로 입학, 특별 예외 조항이죠. 12년. 네, 12년이고 그전에는 12, 9, 6, 3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9년 입학도 있고 6년, 3년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9하고 6을 뺐어요. 없어졌고 남아있는 건 12년 특례 입학과 3년 특례만 남았거든요. 3년 특례가. 예, 3년 특례인데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죠. 왜냐하면 주재원이 3년 나갔다 오잖아요. 아. 그래서 애국의 주재원 일부러 나간 경우도 있죠. 그 애국계 학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치열하죠. 그래서 3년 특례는 사실 특례라고 보지 않는 거고 저희도 12년 특례 해가지고 한양대, 연대까지는 다 보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해외고등학교 3년은 뭐냐면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오는 특례 입학의 규정이 안 들어간 친구들은 사실 미인정 유학이라 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요. 네.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년을 하고 나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막 언더 전형 표현하신 것처럼 영어 전형 몇 가지 전형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의 전형이 상당히 요즘은 있어서 자격이 된다는 거죠. 이제. 예, 조건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친구들, 저희 학원 학생들도 이번에 그 남학생 둘 말고 나머지 그 학생들 이번 학생들도 한 명 하고 내년에 학교 갈 친구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국내 대학을 좀 3년 된 조건이 뭐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안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 온전히 애국에서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조건입니다. 네. 네. 유학이라고 표현하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애국에 보내놨기 때문에 뭔가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유학을 하는 친구들도. 근데 제가 표현을 착각이라고 표현한 거냐면 착각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든 애국에 있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론입니다. 공부는 아까 얘기하는 중에 아날로그라고 얘기하셨는데 공부는 아날로그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학은 존재하고 또 치열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길을 가는 이런 시기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애국 유학을 하실 때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또 하나는 결국은 공부는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조건들이 잘 갖춰진 것을 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로 하십시오. 어디로? 유학 비플레 하시면 네. 저랑 바로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